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는 신라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오늘 공부를 모두 마치면 여러분은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침입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지요. 당은 군사를 신라에 보내서 신라를 돕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김춘추는 왕위에 오른 다음 백제와 전쟁을 벌였어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과 싸워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백제의 성을 함락시켰죠.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답니다. 고구려는 영계 소문이 죽자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고구려를 공격했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동맹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신라는 당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승리했어요. 이로써 무열왕의 뒤를 이은 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신라의 통일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드러나 있는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표시된 사건을 살펴보고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년 무슨 일이 있었죠?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675년 신라 군대가 매소성에서 당궁대를 격파하였습니다. 676년 신라 해군이 기볼포에서 당의 해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드디어 676년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하는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이었어요. 유민은 망해 없어진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조영은 당이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틈을 타서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 지역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발해는 이대 무왕 때 땅을 넓혀서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지요. 3대 문왕 때는 문화적으로도 더 강성해졌지요. 그동안의 왕들은 당나라를 적으로 여겼고 고구려의 문화만을 주장했었는데 3대 문왕 때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문왕 때는 발해가 더 문화적으로 강력해지었죠. 4대 선왕 때 발해는 가장 넓은 땅과 문화적으로 강력한 나라로서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발해가, 남쪽에는 신라가 위치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인가요? 발해는 우리나라인데 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발해는 영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중국, 러시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발해는 자기네 나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통해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발해의 유물 유적지를 발굴하면서도 다른 나라한테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은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인가 근거를 들어가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배층이 고구려 사람이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신이 고구려와 같다는 것이에요. 왕이 직접 우리 발해는 고구려 뒤를 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은 구당서라는 당의 역사책이에요. 이 책에는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이 고려 별종, 즉 고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말해요. 일본은 발해에 보내는 일본 사신을 견고려사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고려에 보내는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본도 발해를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속일본기라는 역사책에 보면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한 사실이 나와요. 왕이 나는 고려의 왕이라고 한 것이에요. 발해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임을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증거는 문화예요.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와 많은 점에서 같았어요. 고구려기와 발해기와 당기와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살펴볼게요. 고구려 기와와 발해기와는 많은 점에서 비슷해요. 당기와는 전혀 다른 무늬를 나타내고 있죠. 고구려와 발해는 같은 문화권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붕 끝 머리에 얹는 장식인 치미의 모양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고구려 치미와 발해 치미, 당의 치미예요. 고구려 치미와 발해 치미는 많이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당 치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무덤의 양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무용총과 발해의 정예공주 무덤을 살펴보면 모줄임 양식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구려와 발해의 무덤 양식도 이와 같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돌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남방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모두 서양식 집이지만 남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에서도 모두 비슷한 온돌 문화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발해가 고구려의 역사를 이어받았다는 것,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인지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를 이었고 고구려는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처럼 발해도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발해가 어느 나라 역사인지 근거를 들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것입니다. 지배층이 고구려 사람이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정신이
고구려와 같았습니다. 둘째, 왕이 스스로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셋째, 발해 문화는 고구려 문화에서 많은 점에서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2002년부터 5년간 동북 3성, 헤이룽성, 지린성, 라오닝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과거 만주에서 활동했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의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북공정 갈수록 노골적. 고구려의 역사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에 포함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이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포함시키기 위해 발해의 옛 수도 유적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 완료 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최근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약탈해 간 발해 비석의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다. 중국은 발해를 당나라 때 중국 동북 지역의 말갈족과 다른 민족이 세운 소수 민족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중국은 발해를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반박하는 글을 써봅시다. 선생님이 제시한 칸에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라의 통일 과정을 발표해 보세요. 발해의 전성기 영토에 대해 말해보세요. 얼만큼 넓었는지를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발해는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 어떤 문화가 발전했는지 말해보세요. 학습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1. 신라의 장군 중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앞장선 사람은 누구인가요? 2.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발해는 누가 세웠나요? 4. 발해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선생님이 공부하는 처음에 오늘의 질문을 던졌었어요.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게 되었나요? 오늘 모두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